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두는 게 보험이지만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보장들까지 모두 챙겨가다 보면 보험료에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죠. 나에게 필요한 보장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쏙쏙 골라서 가입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필요한 암보장 좀 골라서 가입할 수 있는 미니 암플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암보험 생각만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애니케어 간병보험까지 증권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저희 보험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 실속 있는 암보험 챙겨가시고요. 증권 확인까지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점검 그리고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메시지 통해서 고민 풀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누구보다 저렴하게 암보험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수연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라이프플랜의 안수연입니다. 만약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내 미래로 갈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 당첨번호가 뭘까? 이게 궁금할 텐데요. 저는 내 미래에 내가 어떤 병이 걸릴까? 어떻게 아플까? 이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내 미래를, 내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보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병장수 누구나 원하는 일일 텐데요.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 안 아프고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81세까지 살아있을 때 암이 발병할 확률이 남자의 경우는 약 38%고요. 여성의 경우는 35%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안 아프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아플 확률은 60%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암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연령별로 사망하는 확률이 다릅니다. 40세부터 보시면은 1위가 전부 암입니다. 10대에도 암은 2위고요. 2위고요. 20대, 30대에도 암은 3위, 2위입니다. 그렇다면 암은 우리가 보통 알았을 때 성인병이 아닐까, 나이 들어서만 걸리는 병이 아닐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3위, 2위가 암에 걸릴까요? 왜 원인을 보면은요. 요즘 나홀로족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홀로족은 20대, 30대들을 지칭하는 보통 속어인데요. 혼술, 혼자 술 마시고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통 나홀로족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이나 아니면 핵가족이기 때문에 가족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보다는 혼자서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 이유 때문에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식사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밥해서 먹는 것보다는 간단한 인스턴트 식품을 활용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인지 20대 분들은 위암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미만성 위암은 과연 어떤 걸 미만성 위암이라고 할까요? 좀 약간 생소한데요. 장형 위암이라는 거는 점막층 위에 암덩어리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발견됐을 때는 암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내가 몸이 이상을 느껴서 가면 암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미만성 위암 같은 경우는 이 점막 하층에서 발병을 하기 때문에 그 장염 위험하고 다르게요. 건강검진할 때 표시가 전혀 안 나고요. 점막 하층에서 시작돼서 이게 점막 하층을 뚫고 나와서 암이 발견된 시기에는 이미 3기나 4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 위암이 20대나 30대 분들한테 얼마나 치명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만 명당 2.7명은 위암이 발생을 하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위암으로 사망하는 율이 3입니다. 그리고 30대는 위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원인이 1위가 되는데요. 우리 보통 암은 40대, 50대 걸려서 쭉 가다가 사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젊은 20대, 30대에도 위암이 걸리기 때문에 위암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 어르신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밥통이 고장이 나면 오래 살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물론 여자랑 남자랑은 암이 걸리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텐데요. 여자가 주로 많이 걸리는 암은 갑상선암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인데요. 16년째 유방암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초경을 일찍 하고 폐경을 늦게 하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이 호르몬을 오래 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나 아니면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유방암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이 5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5년째 46%나 갑자기 증가했는데요. 전립선암 왜 걸릴까요? 물론 남자분들도 이런 고지방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걸리고 있는데요. 식생활도 중요하지만 습관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내가 생활 환경에서 운동을 자주 안 하시거나 아니면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병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내 주위에 택시 운전이나 아니면 사무직을 오래 하시는 분들, 장기간에 소변을 참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에 대해서 각각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암을 치료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정도가 발생을 할까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을 치료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비용은 많이 들겠죠. 폐암의 경우는 4천만 원대, 그리고 위암은 2천만 원대입니다. 그럼 남성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전립선암은 1,000만 원대, 그리고 위로 갈수록 물론 비용 많아지지만 폐암 4천만 원, 간암은 6천만 원입니다. 간암 같은 경우는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현재 내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 건강검진을 했을 때 간암으로 진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나 간암이나 아니면 폐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대비해서 시청자님께서는 따로 의료비 통장을 만들고 계시나요? 아마 누구나 따로 의료비 통장을 만드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물론 암보험은 많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 암보험이 얼마가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만약 내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발병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암은 가족력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만약 내가 암이 걸렸는데 가족 환자 중에 암이 있으시면 내가 부모가 만약 암이 있다 그러면 5배고요. 형제 자매가 암이 있다 그러면 내가 걸릴 확률은 9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나만 조심한다고 암이 안 걸리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기본계약은 암진단위입니다. 100만 원이고요. 유사암은 20만 원, 그리고 80% 상해 질병 휴장에 각각 보장이 되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만약 내가 가족력이 유방암 쪽이다, 그리고 내 가족력이 전립선암이다, 그러시면 2천만 원을 보장을 받으십니다. 이 보장은 각각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 그럼 위암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폐암의 가족력이 있다, 그럼 폐암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침묵의 장기 간암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식기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생식기 쪽 남자 전립선,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 난소암 걸릴 때마다 일단 진단금 2천만 원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부분에 말씀드렸죠. 커피 한 잔 값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이라고요. 하지만 이 커피 한 잔 값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장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여기 추가로 재진단 암이나 아니면 갑상선암 추가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장은 20년을 납입하시고 20년 동안 보장을 받으십니다. 물론 최대 100세까지 충분하게 원하시는 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대 분의 보험료는 1,167원입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1,167원이고요. 여성의 경우도 같습니다. 20대부터 40대에는 최저보험료가 없이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보장 내용을 똑같이 보장 받으시는데 10,000원도 안 합니다. 이 선택은 20대부터 40대까지만 최저보험료가 없는 선택보험이고요. 41세부터 75세까지는 최소 25,000원만 선택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보장을 골라서 25,000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대나 40대에 비해서 보험료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암이나 내가 원하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선택만 하셔서 25,000원으로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장은 준비하실 수 있는 연령이 0세부터 75세까지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그대로, 아까 1,167원이었죠? 20년 동안 1,167원입니다. 그리고 25,000원을 20년 동안 오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부위만 선택해서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원하시면 일반암 1억, 유사암은 2천만 원까지 추가해서 다른 플랜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3대 진단이라 하면 암, 뇌, 심장이죠. 제일 넓은 보장인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을 같이 1,000만 원씩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167원을 한 달에 납입을 해도 혹여나 20년 안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80%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시면 1,167원도 안 내셔도 됩니다. 네, 시청자님, 1,000원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25,000원이 없으셔서 곤란한 경우도 없으실 거예요. 누구나 건강은 자신하지만 나중에 준비해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겠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안수연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원하는 내게 꼭 필요한 암 보장만 골라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미니 암 플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특히나 주목해 보셔야 할 이유는요. 만약에 20대부터 40대라면은요, 20세부터 40세까지는 최저 보험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암 보장 2천만 원 기준으로 1,000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0원대부터 준비할 수 있는 암 보장 준비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연락 주시고 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암 보험 이미 있으셔도 추가로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임현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어떤 증권 특별하게 살펴볼까요? 오늘은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미 그 시대가 자체가 고령화 시대를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던 게 뭐 치매라던가 장기 요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증권은 S사의 애니케어 간병보험에 관련된 증권을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간병보험이라면은요, 특별하게 어떤 뭐 예를 들면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아픈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간병보험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치매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이런 걸로 해서 스스로가 보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좀 질병에 대해서 아파서 누워있을 때 간병비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증권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입하신 시기를 살펴보면 2003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납입 기간은 20년, 또 보장 기간을 보면 80세까지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처음에 가입하신 그 계약자분의 피보험자 연령을 보면 40세 때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제 한 40년, 80세까지 보장을 받는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에 수익자를 살펴보면 뭐 생존보험금, 만기보험금, 사망수익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수익자를 꼭 지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길이잖아요. 근데 저기 제 사견에는 여기 뭐 사망수익 보험금, 뭐 만기보험금 다 뭐 지정 안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긴 하나 치매라는 거, 장기 요양 상태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분명히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예. 생존 수익자를 오히려 이거는 다른 분으로 자녀라 뭐 배우자로 변경을 해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봤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요 애니케어 간병보험은 기본 계약에 기타 특약들과 적립보험료로 구성이 돼서 전체 보험료는 이제 8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보험료를 보장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실 때는 가능한 적립보험료를 넣지 않고 가입을 많이 하시거든요. 만기 자체가 뭐 80세나 100세 이렇게 길게 되다 보니까 뭐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했을 때 크게 이제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예.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지 않고 거의 보장보험료로만 가게 설정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적립보험료가 일부 좀 들어가져 있습니다. 8,000원 정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만기에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긴 하는데 8,000원 20년 적립해서 엄청나게 크게 생활에 도움이 될 거는 아닌데 그러게요.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 계약을 먼저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치매 간병비, 장기 입원비 이런 식으로 기본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치매 간병비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볼게요. 치매라고 하면 일단 병원에서 치매입니다, 어머니 이러고 진단을 내주셨을 때 진단이 발생을 하는데 치매 상태가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도 그때부터 진단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동일한 상태가 180 이상 계속 지속이 되었을 때 예. 진단비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고요. 요 치매 상태가 어떤 건지 제가 그 약관상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치매는 뭐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왼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매의 예.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치매를 진단을 받으시면서 오른쪽에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 뭐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음, 예. 뭐 기타 다른 5가지들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상태의 5가지 중에 하나 이상은 같이 동반이 돼야지만이 치매 간병비를 예. 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왼쪽 항목에서 하나 그리고 오른쪽 항목에서 하나가 각각 다 지금 해당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플러스 A 플러스 B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장기 입원비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봐 드릴게요. 장기 입원비 느낌대로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바로 가지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 다치시거나 아파서 입원하실 때 하루 이틀 뭐 일주일이 아니라 31일 이상
계속해서 입원을 하셨을 때 50만 원을 예. 받을 수 있는 기준인데요. 이게 이제 31일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요. 31일에서 60일, 61일에서 90일, 나눠져 있네요. 예, 90에서 120일, 뭐 120일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꼭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시면 뭐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계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다음으로는 기타 특약들을 제가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특약에 죄송합니다. 암진단금이 들어가져 있는데 암진단금이 가입 금액은 500만 원 되어 있고요. 뭐 상피내암으로 200, 뭐 암진단금 특정암으로 1000, 암수술비 300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이게 암진단비 해서 500이면 실질적으로 좀 작다라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요즘 암보험 준비 크게 하려고 몇 천만 원인데 더 준비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 안에 조금 숨겨진 뜻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가입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500만 원을 지급을 하지만 그 이후에 5년 초가 10년일 때는 1000만 원, 10년 이후부터는 1500만 원씩, 500만 원씩 증액을 하면서 받으실 수 있는 건데 현재 기준으로 상태를 보면 이제 납입하신 기간이 15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암 진단을 받으신다 하시면 1,5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이 아니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정암 진단비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특정암이라고 하면 어떤 암을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 일반암이 아니라 특정암이라고 하면은요. 제가 지금 떠올리는 거는 좀 고치기 어려운 좀 더 심각한 암이거나 아니면 아예 뭐 유사암 쪽이거나 둘 중에 하나 치료비가 아닐까요? 많이 들어가는 암이거나 뼈나 혈관, 뭐 뇌 이런 예.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셔요. 특정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 그런 암들이 되게 많은데 예. 요 약관의 특정암은 기본적인 특정암과 조금 달랐어요. 이게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특정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들이 유방암, 또 질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식으로 여성 특정암이었어요. 그러네요. 여성이 가입하신 보험 때문에 특정암이 일반암이 아닌 부인과 관련된 암들이 특정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진단 보험금의 특정암이라서 이거 내가 받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일반암보다 조금 더 받기 쉬운 암진단비였어요. 예. 어떤 증권에서는요, 여성 특정암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좀 보장을 조금만 받는 증권도 봤는데 이건 오히려 더 받네요. 그렇죠. 오히려 예. 여성 보험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되게 암을 특별하게 좀 넣어놨던 예. 진단비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활동불능 간병비라고 해서 그 네 번째 특약을 제가 살펴볼 건데 활동불능 이러면은 딱 느끼는 게 내가 움직일 수 없은 상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그런 느낌 먼저 받으시잖아요. 요 활동불능의 상태도 이제 한번 알아보면 활동불능 상태가 되면서 180일 이상 요 상태가 지속이 돼야지만 진단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 활동 불능에 대한 상태도 한번 좀 깊이 살펴보면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누군가의 도움을 평생 동안 동반을 해야 하는 상태를 활동 불능 예. 상태라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앞에서 이 왼편에 보신 내용 우리 치매간병부에서 같이 봤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플러스 음식물을 혼자 먹지 못한다던가 대소변 뒤처리가 안 된다던가 뭐 목욕을 할 수 없거나 의복을 스스로 입고 벗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동반이 되었을 때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특약으로는 마지막으로 제가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예. 가족일상 배상 책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 담보 보장 등에 가장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담보 중에 하나가 가족일상 예. 배상 책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뭐 변호사들 굉장히 많이 있고 민법적으로 이제 남들한테 배상을 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 배상 책임 안에서는 제3자한테 배상을 해줘야 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건데 요즘 가족일상 배상 책임의 자기부담금은 20만 원이거든요. 한 사고가 예. 되었을 때. 근데 가입 금액은 동일하게 1억 원으로 가입은 되어 있지만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었어요. 자기 부담금이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있는 건가요? 원래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있었던 건데 예. 과거에 이분이 가입하신 시기가 2003년이셨잖아요. 예. 2003년도에 가입을 하셨을 때 4년, 5년까지는 자기 부담금 2만 원 안에서 보험금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부담 지급률이 많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부담을 많이 올린 거죠. 그래서 예. 이제 2만 원이었던 게 10배가 올라서 20만 원까지. 아유, 이게 많이 오르네요. 네, 현재는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인데 지금 가지고 계신 증권에는 자기 부담금 2만 원이라는 거 요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담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증권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치매 간병비나 장기 입원비, 뭐 활동불능 진단비들을 봤을 때 진단을 받아서만이 해서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고 플러스 180일이라는 경과일이 꼭 지나야 된다라는 거, 요런 조건 꼭 참고하셔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암 진단비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달랐고요. 특정암도 일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정암의 내용이 아니라 여성한테 특정되어 있는 암이었을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거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립보험료, 보장성 보험에는 적립보험료를 거의 넣지 않는 경우인데 일부지만 적립보험료가 좀 들어가 있었고 만기가 보험이라는 건 요즘 같은 시대에 고령화 시대에 점점점 오래 살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만기가 80세라는 게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요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셨고요. 염두에 두셨다가 치매가 발병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일찍 이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임현화 전문가와 함께 S사의 애니케어 간병보험의 증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70세 이후에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 좀 크다는 장점이 있었지만은요. 요즘은 뭐 시계할 척도로 치매의 심각성을 좀 판단을 한다면은 이거는 병원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 증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치매 보험이나 간병보험 가지고 계셔서 좀 보장이 어떤지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풀어드릴 거고요. 고민 있으신 분들도 많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그리고 문자로 간단히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보험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제가 저희 아들 보험인데 하나 예. 있는데요. 보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아드님의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 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좋은 보험 참 많은데 여기는 뭔가가 그 보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예, 아무래도 예.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면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네네. 자, 아드님 생각해서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 아드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5이요. 20대 중반이시고요. 자, 가족력이나 특별히 아들에게 좀 챙겨주고 싶다는 보장 있으실까요? 아니, 뭐 조금 요즘에는 뭐 이렇게 뇌쪽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보장이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꼭 필요한 보장들을 채워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안 되시고요. 보험료는 뭐 조금 예. 25살인데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럼 이런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20대 중반이신 아드님 증권 보내주셨네요. 2010년도에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특약은 80세 만기로 보입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 12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다시 살펴볼게요. 자, 아들의 증권 문의 주셨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험료 대비해서 내 아들의 보장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보험료는 또 상대적으로 비싼 것 같다고 하고요. 보장 좀 채워보고 싶다면 채워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안수연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 보험을 가입 중이신데 혹시 실비는 있으신 거죠? 네, 실비는 따로 있어요. 그러시고요. 네, 유니버셜 리빙 케어 종신보험이라고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종신보험을 유니버셜로 참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네. 가입하신 시기가 2010년이라서 한 네. 10년 정도 납입을 하셨네요. 일찌감치 잘 준비하셨고요. 네. 이 보장은 보시면
종신보험하고 CI 보장이 같이 있는 보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보장 기간 내에 CI가 발생을 하면 그 나머지를 사망보험으로 받는 건데 아마 그 사망하고 보장을 같이 갖고 가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네, 이게 CI 보험이기 때문에 종신으로만 생각하기에는 CI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냥 종신보험보다는 약간 보험료가 비싸고요. 예. 예, 그리고 CI 보장이기 때문에 CI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CI 보험은 네, 중대한 상태가 되면은 이제 보험금을 먼저 주는 건데요. 보장이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뭐 이런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만약 이 중에 하나가 먼저 걸렸다 하면 예를 들어서 중대한 뇌졸중이 진단을 받으셨다 하면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의 보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한 30%의 보장을 갖고 계신다. 근데 이 중에 어떤 것이 먼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공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사망이나 아니면 상해특약 이런 그 올해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비갱신으로 잘 준비하셨는데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는 입원비나 수술비는 3년 갱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입원을 자주 하거나 수술을 자주 하진 않겠지만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다시 책정이 된다면 나이에 대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보험료가 비싸질 겁니다. 그렇다면 일찍 가입은 하셨으나 얘가 CI 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년 갱신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 보장은 중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험을 다시 정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청자님께서 준비하신 보험은 다행히도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그리고 납입하신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해지를 굳이 안 하시고 납입만 중지시켜도 이 보장은 계속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그 3년 갱신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부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망 보장을 일찌감치 준비하셨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돈 대비로 한 6천만 원 돈을 보장 받으시는 거라서 지금 자녀분이 25살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나이에 사망 6,300만 원을 보장하려면 이 가격으로는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장은 납입만 중지시키시고 보장은 계속 갖고 가시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빈 공백을 어떻게 메꾸는 게 좋을까요? 시청자님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암하고 또 뇌하고 심장에 관련된 질병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먼저 걸릴지라도 그리고 그 다음 질병이 있어도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사망도 중요하고 일단은 사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암이나 뇌, 심장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하고 지금 기존에는 암이 이제 중대한 암이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도 뭐 그냥 암 진단보다는 약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암 5천만 원 그리고 요즘 유사암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암의 한 10% 정도 아니면 20%만 보장 가능했다면 지금은 암이 5천만 원이면 예를 들면 유사암도 5천만 원 보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실 때 이제 새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만약 암은 한 번 걸리지 않고 계속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 수술비를 1,000만 원 준비하신다면 혹시나 모를 위험에 반복적으로 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계셨던 보장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면 우리가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준비해도 되지만 왜 굳이 뇌혈관이나 허혈성을 준비하는가 하면은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질병 코드가
일치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그 질병 코드와 다른 기타 명시되지 않는 뇌 질환이나 아니면 기타 명시되지 않은 뭐 신장 관련돼서 진단을 받으셔도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금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뇌나 신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숨을 쉬고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보장이 중요한데요. 예. 진단금은 한 번만 받으면 끝나지만 수술비를 지금 준비하실 수 있는 게 뇌혈관 허혈성 준비를 5천만 원, 수술비 5천만 원에 5대 기간은 뇌, 심장, 간, 폐, 신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술할 때마다 만약 내가 뇌하고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할 때마다 진단금 이외에 수술할 때마다 1억씩 받을 수 있는 보장이라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뇌랑 심장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마다 1억 받을 수 있는 구성이고요. 32대나 64대 이런 거는 소소한 질병, 내가 생활하면서 고장나는 생식기 쪽이나 아니면 뭐 담석이 생겼다던가 돌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근종이 생길 때마다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받는 수술비를 구성하시면 사람이 시일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진단금, 수술비, 그 다음이 배상 책임입니다. 내가 살면서 혹시나 타인한테 해를 끼쳐서 배상을 할 때 이런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라는 거는 기존의 보험에는 없던 보장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복되는 진단금은 없으니 수술비로 대체하시면 지금 납입하셨던 보험료는 12만 원대였는데 보장을 길게 하시는데 이게 13만 8천 원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납입하시는 보험료보다는 한 만 원, 2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예전의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휴장이나 납입이 면제가 되고 하지만 요즘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험 조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질환인 암이나 또 유사암이 걸려도 또 뇌혈관이나 그 허혈성의 진단을 받아도 더 이상은 돈을 안 내도 되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얼마든지 좋은 조건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암보험은 사실 많아도 부족합니다. 지금 5천만 원 제가 대안으로 드렸지만 자녀분들 나이 같은 경우는 지금 미니암으로 준비하시면 1,000만 원대 아니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대 1,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암에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1,000원의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더 보장을 받는다면 아드님이 앞으로 생활하는데 좀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잘 들으셨죠? 자, 아드님 증권 네네. 문의 주셨잖아요. 네네. 자, 이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보험이 바로 CI 보험이었습니다. 중대한 질병에 걸릴 때 그런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요. 네. 갱신이 큰 특약들 정리하면서 지금 납입 중지를 하시면 지금까지 낸 돈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새로 네. 보험을 준비해 주셨어요. 거의 비슷한 보험료지만은요, 유리한 암 보장에다가 이대 질환, 수술비까지 채워드려도 지금보다 뭐 1, 2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드님 훨씬 더 크게 보장 가능하면 아드님도 감사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증 생기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내가 가진 증권, 리빙케어나 또 CI 보험인 것 같으면 좀 연락 주시고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남겨주신 문자도 하나 열어보죠. 자, 169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교통사고로 요추 염좌 진단을 받고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인데요. 이거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을까요? 자, 어떤 보험 가지고 계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 요추 염좌 보상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자, 이만화 전문가님, 이 요추 염좌가 어떤 건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요추 염좌는 요추라고 하면 허리죠. 예. 허리에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는 거를 요추 염좌라고 해요. 예. 염좌 또는 긴장, 근육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진단을 받으시는 건데 교통사고를 하셨고 또 입원 치료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어떤 보험에 어떤 보장을 가입하셨는지는 저희가 증권회사 살펴봐야 알겠지만 우선 가지고 계신 증권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입원 치료 받으셨다고 하니까 뭐 상해 입원비 또는 교통사고 입원비 해갖고 입원 일당이라고 하는 보장 담보가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간 동안 곱해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요즘에 뭐 자동차 부상치료금, 자동차 부상위로금이라고 해서 교통사고로 대인이 사람이 다쳤을 때 부상 등급이 1에서 14등급으로 나뉘거든요. 예. 그 해당하는 등급 안에 해당이 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 요추염좌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12에서 또는 14등급 안에 해당하는 등급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보험금 받으실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보면 보험을 가입한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신 증권 안에 상해 의료비라는 담보가 있으시면 거기에서도 교통사고로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셨던 전체 치료비의 50%는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세 가지의 담보를 짚어드렸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장들이 있으면 그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보험금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사고로 허리에 좀 통증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뭐 입원 일당이나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12에서 14등급으로 해당하는 보험료 받으실 수 있겠고 상해 보험료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342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경남 지역에 임대해준 집이 있는데요. 제가 살지 않아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진도 걱정되는데 지진도 보상되는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안수연 전문가님, 이런 경우에도 좀 이런 거에 해당하는 보험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사실 지진이 안 나기 때문에 뭐 우리는 벌써 이제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랜데요. 네, 사실 그 재테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쪽으로 재테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면서 내 집에 관련돼서는 뭐 얼마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나 이게 가능하지만 예. 만약 남한테 집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불안합니다. 혹시 정말 갑자기 화재가 나진 않을까? 그러니까요. 아니면 예. 뭐 시설 관리 잘못해서 무슨 고장이 나지 않을까? 되게 두려울 텐데 일단은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데 그 특약으로는 만약 내가 남한테 그 집을 빌려줬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뭐 임대인 배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겨울에 동파돼서 뭐 아래층에 피해를 줬을 때 이런 급배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특약들이 예. 있고요. 요즘은 사실 뭐 그 냉장고나 TV 같은 게 보통 뭐 몇백만 원씩 합니다. 혹시나 고장 났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담보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경남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통계로 보면은 경남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지진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죠. 예. 하지만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진담보는 뭐 준비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지진담보를 준비할 수 있는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만약 경남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뭐 지진이 안 난다 하더라도 제 그러니까 주변 분들 얘기를 들으면 여진이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진담보 준비하실 수 있을 때 그 지진담보를 준비할 수 있는 화재보험을 한번 알아보시면 뭐 배상 책임이라든지 화재 아니면 뭐 지진 이런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뭐 가옥이 잠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꿀팁이네요. 내가 임대를 해준 경우더라도 화재보험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지진에 대한 부분도요. 화재보험 통해서 해결을 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보죠. 자, 0809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89년생 아들의 보험이 보험료 납입이 안 돼서 실효가 됐다고 합니다. 살리려고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지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임연아 전문가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유, 부담스러우시겠어요.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를 내시려고 예. 하시면. 그래서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89년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나이로 지금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30세 정도 되시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손해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이 만 30세까지 신규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네. 어린이 보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가입할 수 있는 보장 범위라던가 아니면은 뭐 가입 기간, 감액 기간, 뭐 면책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손해보험사의 어린이 무해지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도 일반 보험보다는 한 30% 정도 저렴하게 가입하시면서 한꺼번에 돈을 내셔야 하는 이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보장으로 또 보험은 또 언제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새로 나타나는 보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업셀링해서 가입하는 형태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보험이 실효가 되더라도요, 이 아드님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아드님이죠. 자, 아드님이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 지금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무해지 상품으로 저렴하고 보장 크게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궁금증 있으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자, 166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대 진단비 후회 없이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보험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안수연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사실 내 보험을 들여다보면은 항상 후회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왠지 부족하게 생각되는 게 보험인데요. 하지만 3대 진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선은 진단금 준비하시고 반복되는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여성분이라면 생식기기 쪽 관련된 유방이나 아니면 자궁, 난소 쪽, 그리고 남자분들 같으면 전립선, 그리고 모든 공통이 위암입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16대 암이나 11대 암 이런 특정 암에 포함이 안 된 일반 암에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암을 많이 갖고 가시는 게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00세까지 보장되는 새만기 보장 쭉 가져가시고, 그리고 만약 내가 40대다. 아니면 50대다 이러시면 갱신으로 같이 동시에 보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20대나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렴하고 보장이 크면은 준비하시는 게 좋지만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암의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 좀 특성이 다르니까 다르게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세 만기로 나이에 따라서는 갱신령도 생각해 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화 주시면 1:1 맞춤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보죠. 자, 235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정기보험은 왜 더 싼가요? 자, 이면화 전문가님, 종신보험 이야기 나오면 꼭 전문가님께서 정기보험 이야기도 하시던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말 그대로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서 정해진 기간만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 기간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종신보험에 대비해서 정기보험이 싼 건 우리가 내가 가입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보장을 쭉 받겠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보험료가 더 비싸게 책정이 되죠. 근데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내가 연령을 딱 끊어요. 나는 뭐 80세 또는 뭐 70세.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보장을 받겠다 하시면 똑같은 1억 원의 보장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한다고 해도 정해져 있는 기간만큼의 산출되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내가 왜 어떠한 기준으로 필요한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나한테는 종신보험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기보험이 필요한 건지 요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간의 차이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바로 기간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해진 기간까지만 사망보장 준비하고 싶다면 정기보험 추천드렸어요.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023153-2666번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보험에 대한 고민 메시지도 풀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